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달 전남도의회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념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월호 참사 잊지 않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8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흘렀지만 추념 행사와 학생 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사업이 미비한 실정에서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건데요.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남도의회 이혁재 교육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세월호 참사 잊지 않기 조례를 또 대표 발의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안타깝게도 벌써 8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8년 됐는데요. 매년 4월 근방이 되면 SNS에 세월호를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그런 챌린지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참여하면서 이렇게 일회성이 아니라 세월호에 대한 기억을 우리 학생들이 상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전의식을 상시적으로 고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해 이제 제정해서 통과가 됐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과 그다음에 정의 그리고 특히 교육감이 세월호에 대한 어떤 안전의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그 책무감 그리고 주요 사업들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특히 이런 행사라든지 추념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 등을 조례 안에 담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이제 추념 행사 등 관련 이런 사업들이 미비한 실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전남 지역에서는 또 이렇다 할 추념 행사가 따로 없었습니까? 물론 그동안 있었긴 했습니다. 세월호가 우리 진도에 있는 해역에서 이렇게 침몰했기 때문에 어떤 우리 전남이 책임지고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매년 4월 근방이 되면 이렇게 하는 그런 일회성 행사에 그쳐서 참 안타깝다. 근데 우리 학교에서도 보면은 학원이 있었어요. 교육 현장 특히 학생들이 많이 숨졌기 때문에 학생들 추모하는 그런 분위기가 4월달 되면 조정이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이 세월호 관련해서 이제 안전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4월 16일쯤 되면 학교에서 묵념을 한다든지, 특히 이제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대형 현수막을 교육청 외벽에 걸어서 추모 분위기를 좀 하고 있었고. 또 이런 잔디밭에 바람개비 형상을 이렇게 해서 또 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일회성이죠. 그래서 좀 미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 조례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추념 행사와 각종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자는 게 주요 골자인데 어떻게 정례화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을 벗어나와서 정례화한다는 얘기는 이 정례화를 해야 하는 어떤 의무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의무감을 주기 위해서 법적인 제도를 만든 게 조례고요. 네. 이 조례 안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교육감이와 학교 관계자들 해야 합니다. 우선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학교 밖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학교 전남미 학교가 무려 8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뭐 다 통일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정례화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셔서 통일되게 도교육청에서 지시 내려서 하는 게 아니라 각 학교마다 다른 또 방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 정례화는 안 돼 있습니다만 이제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학교에서 어떻게 우리 학교는 어떻게 정례화해서 세월호에 희생된 학생들을 추모하고 또 안전의식을 고취시킬까에 대한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은 그런 준비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체계적으로 의무감을 부여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보고 느꼈던 것처럼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살펴보니까 이 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내용들이 포함됐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교육감의 책무는 무엇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일단 조례 내용의 교육감 책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감은 인간 존엄과 안전사회에 대한 인식을 학생과 교직원이 함양하도록 4.16 세월호 참사 추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게 이제 교육감 책무를 규정을 해놨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장성웅 전남 교육감도 진보 교육감 출신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동안도 이제 세월호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더욱더 교육감은 다른 뭐 사항에 대한 안전의식도 중요하지만 세월호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앞으로 학생들에게 어떻게 안전의식을 고취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책무감이 더 무거워졌겠죠. 이런 교육감에게 이런 책무감을 더 어떻게 보면 근거로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교육감께서도 앞으로 더 큰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 저희가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는 것처럼 세월호 참사 이후 이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안전교육이 생각보다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안전교육은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예, 그동안 학교에서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때마다 이제 안전에 대한 의식을 좀 더 높여야 되겠다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사실은 세월호 사건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죠. 학교에서는. 그 전에도 뭐 수학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 난 적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하지만 네. 세월호를 계기로 하면서 이제 학교에서는 굉장히 안전의식을 높이고 있는데 그동안 보면 지금 법적으로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간 51차시 이상을 하도록 의무화시켜놨습니다. 하고 있고요. 또 이제는 과거에는 그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는 이제 안전 교육이라는 게 안전이라는 게 이론상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학교의 교실에 학생들 앉혀놓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습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전을 실습한다는 게 좀 어불성설이기도 한데 그런 사고에 관련된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아니면 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실습할 수 있는 곳이 그동안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전남교육청 산하의 직속기관 중에 하나가 영광에 있긴 합니다만 학생안전체험센터를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각종 지진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다양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기관도 만들어졌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는 학교 교육이 안전 교육은 이론 중심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론 중심에서 실습 교육으로 나가게끔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했던 안전 교육에 더 플러스해서 더 많은 부분을 안전 교육에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단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습 플러스 이제 안전 교육을 더 강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지난해에는 또 여수에서 현장 실습하던 고등학생이 사망하는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역시 안전교육 차원에서 보면 또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한 현장 실습 환경을 위한 그리고 현장 실습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관련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여수에 있는 이제 고등학교 학생이 특성화고 학생이 이제 실습을 나가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물론 세월호와 저는 이 세월호 사건과 이 여수의 특성화고 아이의 사망 사건은 저는 같은 구조라고 봅니다. 원인은 똑같습니다. 안전에 대한 어떤 어른들의 책임 의식 부재 이게 큰 원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성화고에서 숨진 홍군은 같은 경우는 18세 이하인데 법적으로 시킬 수 없는 잠수를 하다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학생 신분인데 이제 실습한 기업에서 이렇게 사고를 당했는데 들여다 보니 정말 안타까운 게 거의 1인 기업 정도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실습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의 기업에 학생이 어떻게 보면 실습 현장에 나간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교육계라든지 뭐 일반 시민단체에서는 일부분에서는 특성화 학생들의 현장 실습을 폐지해야 된다. 막 이런 여론이 일었고 청와대 신문국까지 올랐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이 특성화고의 실습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부서를 정해야 된다. 지금 보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이제 그 홍군이 사망하자 교육부 장관이 직접 여수까지 내려와서 추념하고 묵념하고 또
각종 뭐 대선 후보들도 그 현장에 가서 이렇게 좀 묵념한 부분도 있었는데 가장 큰 책임은 저는 고용노동부라고 봅니다. 노동부. 네. 그럼 교육부 장관이 또 당연히 와야 되겠지만 노동부 장관이 내려와서 자, 이 학생 신분이긴 하지만 기업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거든요. 그러면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현재 법적으로 학생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에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임 회피할 부분이 있는데 구조적으로 보면 고등학교에서는 열심히 학생을 이론 수업을 해서 가르칩니다. 가르쳐서 현장에 이제 보내요. 그러면 현재는 관리 감독이 학교 선생님으로 돼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학교에서 애들 수업도 하죠. 그리고 현장 파견된 학생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학생을 관리 감독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관리 감독은 기업에 있는 안전관리자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관리 감독하는 곳은 고용노동부이고요. 근데 아직 이게 법적으로 고용노동부에 대한 책임을 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현장 실습을 폐지하든 안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학생이든 아니면 노동자든 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에서의 안전사고는 그 기업 그리고 기업을 관리 감독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철저히 하고 교육부에서 또 학교는 교육을 성실히 시켜서 보내고 이런 구조가 서로 맞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이런 안타까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안전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저희가 안전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또 궁금해지는 것이 세월호를 계기로 학생들의 안전의식이 조금이나마 개선됐는지인데요. 의원님께서는 교육 현장에서 보셨을 때 학생들의 안전의식이 증진된 것으로 보이시나요? 예, 뭐 안전 의식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시험을 봐가지고 몇 점 나오면 이게 계량화해서 어느 정도 성취가 됐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안전 의식은 이렇게 계량화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나 또 교육 관계자들 말을 들어보면 특히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그 방송을 철저히 따랐던 학생들이 결국은 많은 희생을 당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게 학부모님 사이에서도 또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게 이제 어떤 뭐 4월 달이 되면 세월호 사건 때문에 또 더 어떤 안전에 대한 마음을 갖는 거 이렇게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어떤 불의의 사고로 내가 내 안전에 위협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의식을 항상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잘 모르고 있다가 주변에 사고를 당했을 때 그때서야 또 아차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학생들의 안전 의식을 좀 더 선생님들이 또 시켜주고 학생들도 매일매일 내 몸은 내 스스로 지킨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일선 학교에서도 아마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예. 네, 이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곤 있지만 아직 조금 더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관련해서 또 다뤄보고 싶은 게요. 목포 고화도가 세월호 선체 보존지로 결정된 상황에서 정부 지원과 지역민 공감대, 공간 활용 등에 대한 후속 대책들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밖에도 교육 당국에서도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도 저도 이제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좀 마음이 좀 울적할 때는 그 세월호 현장을 가봅니다. 아침에 이제 일찍 출근하면서 그쪽 들려서 보면 그 당시 그 생생하게 중계됐던 그러한 모습도 떠오르기도 하고 또 지금 세월호가 굉장히 녹슬어 있어요. 너무 방치되어 있다. 벌써 8년째 다 돼가는데 과연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또 반성도 해보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목포 고화도에 아마 이 문제도 이 세월을 어디다 거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서로 이렇게 갈등도 있었어요. 결국 돈 문제거든요. 네. 사실은 이 비용을 어떻게 누가 될 것인가, 또 세월을 옮기는데 또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합의가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아마 고화도 인근에 이제 거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제 만약에 거치돼서 거기에 또 기념관이든 무슨 관이든 이렇게 지어진다면 그걸 지어만 놓고 그들 또 방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지역 사회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특히 학교 쪽에서는 이제 안전 교육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요즘은 과거에 불행한 어떤 사건을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또 이 부분을 또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걸 좀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좀 어두운 역사를 오히려 그 체험을 하면서 이제 그 지역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을 이어가는 건데요. 저는 우리 고화도에 이러한 체험관이 개설된다면 우리 학교에서는 교육 당국에서는 우리 전남 학생들은 다 물론이고 외부에 있는 다른 시도에 있는 학생들까지 여기 와서 세월호에 대한 어떤 기억도 이어가고 또 안전의식도 고취시키고 또 이쪽 지역도 방문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다크 투어리즘 할 식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 기념관에 참여하게끔 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해야 된다. 그리고 그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예산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어떤 후속 대책들이 이루어질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도 팽목항 인근에는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관련 안전 예방 교육을 위한 시설인 국민해양안전관을 짓고 또 운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비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관련해서 또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목포는 아직 논의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관련해서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세월호가 8년째 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다음 달 되면 또 전국적으로 세월호에 관련된 그런 뉴스도 나오고 국민들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그 지나면 또 조용할 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세월호의 진상도 제대로 규명되지도 않았고 또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목포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마 진행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또 안타깝지만 또 결국 돈 문제거든요.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그러면 진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진도군 자체도 굉장히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진도군에서 그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목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포도 물론 시에서도 아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목포에 지어지게 될 그런 기념관은 저는 전액 국비로 해야 됩니다. 국비로 하고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두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국가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목포시에 위탁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방법이 어찌 됐든 간에 전체적인 운영비는 저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가적인 재난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가가 어떤 책임을 질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많은 학생과 일반인이 사망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 후속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라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야만 이 기념관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겁니다. 예. 네, 국가의 지원과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월호에 대한 인식이 현재 나뉘어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떤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이제 10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세월호가 나오면 일부이긴 하지만 이제 그만하자, 잊자. 언제까지 세월호의 발목을 우리가 잡힐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극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유가족의 아픔, 슬픔 또 그 당시 받았던 사회적인 충격을 생각한다면 그런 말은 절대 입에서 꺼내면 안 되죠. 그런데 세월호 가족을 폄훼하는 그런 망언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그냥 이념적으로 아니면 어떤 지역이든 양분돼 있는 지금 대선 기간이긴 한데 또 양분돼 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들이 갈수록 복잡해진 것 같아요. 이제 세대 간의 갈등, 또 남성 대 여성 간의 갈등 이렇게 지역 갈등은 이미 그 전부터 있어 왔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건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전 국민, 전 사회가 좀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다. 이건 누가 뭐래도 국가의 책임, 또 물론 해당 기업의 책임도 있었지만은 그런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가족들의 아픔 정말 우리가 보듬고 계속 가야 된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세월호에 대한 부분은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월호 참사 잊지 않기 조례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고요.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